안녕하세요. 한국문학 단편소설 5원 75전을 출시한 오디오북 내레이터 김영사. 제가 낭독할 알바 가족은 가족 모두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알바로 시작했지만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가난하지만 서로 도와가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그 속에서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제약상 30분 분량의 단편소설을 5분으로 단축, 낭독해 드리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낭독에 도움을 주실 분은 어머니 역할의 김영란 내레이터님, 누나 역할은 김지원 내레이터님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알바 가족.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각설탕 하나 넣으면 순식간에 사르르 녹아내리듯 나이도 세월 속에 무제한의 속도로 빨리 녹아내린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 몇 번 더 시험을 쳤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만큼은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 스스로에 대한 위로 속에서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공시생이다. 공시생의 도피처는 학원이나 도서관이지만 나만의 특별한 도피처는 편의점 알바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서울 은평구 역천동 뒷골목이다. 언제부터 여기에 자리 잡고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 고향 같은 동네이다. 이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 동네에서 생계를 꾸려간다. 아버지 정덕진, 67세. 고향은 대전이다. 중소기업체 직원으로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시다가 정년 퇴직 후 요즘은 가족 몰래 택배회사에서 용역 알바를 하고 있다. 가끔 내가 편의점 알바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한 번씩 와서 구경하고 계산도 한 번씩 하고 청소도 해주고 가신다. 영호야, 아버지도 편의점 알바 자리 한번 알아봐. 그동안 너에게 계산하는 방법하고 상품 진열하고 재고 관리하는 것 조금 배웠으니 아무 편의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겠니? 아버지도 편의점 알바하시게요? 힘드실 텐데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죠? 그런 말 하지 말고 자리나 찾아봐. 아버지와 함께 편의점 알바생이 되어야 하나 고민이다. 어머니 오영, 어머니, 61세. 경기도 파주가 고향이다. 첫 직장으로 서울의 어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어떻게 아버지께 유혹당해서 주산 2단의 실력도 발휘 못해보고 사랑의 끈이 아버지의 넥타이 끝에 매어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 역전동 토박이 아줌마처럼 위장하여 현재는 자식들을 위한 모범 알바생으로 전락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지만 자식들 대학교 졸업시킨 후에도 집에 있기보다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직도 가까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명호야, 밥 먹고 나갈 때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라. 엄마가 와서 배수통에 밥풀떼기 한 개라도 있으면 너 내일부터 밥 안 줄 거요. 알겠냐? 네, 어머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믿음직한 아들을 못 믿으실까? 이놈아, 너 하는 행동을 봐서는 믿음이 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집구석에서 자빠져 노는 주제 파악이라도 해야지. 누나 정여진, 35세. 전문대학 졸업 후 도로공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결혼도 포기하고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잘리고 지금은 빵집에서 제빵사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알바하고 있다.
나의 움직이는 비상금고다. 하지만 그 비상금고의 열쇠가 가끔은 말썽을 엄청 부린다. 열쇠 자체를 바꾸고 싶지만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짓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도록 잘 달래서 금고문을 열 수밖에 없다. 누님, 잠깐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데 1분 만에 끝내. 무슨 말인지 해봐. 이번에 로또 복권이 아마 1등에 당첨될 것 같은데 당첨되면 제일 먼저 누님께 외제차 한 대 뽑아줄 테니 오늘 5만 원만 사용하면 좋겠는데 안 될까요? 미친놈. 5만 원이 무슨 똥개이름인 줄 아니? 너 알바해서 5만 원 벌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는 줄 알지? 조용히 여기서 대화 끊고 너 할 일이나 해, 이 백수건달아.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셨다. 주제는 누나를 제외하고 모두 함께 모여서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가족이라 해봤자 누나 빼고 나면 어머니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아버지, 언제 그렇게 편의점에 관해 알고 계셨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L본사와 계약 관계까지 다 알아봤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뭉쳐서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다. 편의점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밤낮 없이 일하는 시스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구조다. 그런다고 수천만 원씩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개미 같은 삶이다. 어느 날 춘삼이가 컴퓨터로 도박하는 사이트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매일 새벽이면 도박에 빠져들었다. 편의점 매출 중 얼마간이 표시나지 않게 코인을 구매하는 데 들어갔다. 나중에는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코인을 구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가 낮에 편의점에 계신 아버지께 와서는 아들이 지금 500만 원을 빌려갔으니 이자까지 7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충격이 무척 크셨다. 집으로 달려와서 자고 있는 나를 사정없이 몽둥이로 내리치셨다. 나는 죽는 줄 알았다. 너 이놈아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면서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 말해보라고 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각서 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누나 돈은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가족 전부가 3년이 지나자 서서히 지쳐갔다. 이유가 뚜렷하게 무언지는 모르지만 점점 편의점 수익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편의점을 계속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시다가 결국 나에게 전담시키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편의점 옆 건물에 치킨집을 차렸다. 어머니도 함께 하기로 했다. 치킨집은 낮에는 손님이 없으므로 오후 3시쯤 나가서 저녁 장사 준비를 하신다. 매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쓰러지셨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호전되어 퇴원은 했지만 약간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셨다. 아버지 자신은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었지만 몸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모양이다. 치킨집 생명이 배달인데 배달을 못하시니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여 운영하였지만 결국 치킨집을 접어야 했다. 치킨 가게에서 빵집으로 업종을 변경해 누나에게 빵집을 하라고 했다. 드디어 누나는 아르바이트생 10년 만에 사장으로 탈바꿈했다. 누나는 우리 가족도 가족여행 한번 하자고 했다. 빵집 개업하기 전에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 추진.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가족의 유대와 그동안의 서로 간의 서운함, 배려하지 못한 것들, 마음속에 있는 앙금들을 모두 제주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서로 응원해주니 가족이라는 결속력이 새롭게 생겼다. 우리 가족은 절대 돈의 노예로 사는 인간형이 아니다. 가족이란 테두리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뭉쳐서 함께 살아야 한다. 비록 가난하지만 함께 도우면서 서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품어안고 살면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함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이다. 가족의 직업이 모두 아르바이트생이면 어떤가?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는 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움직이는 비밀 금고는 아직도 나에게 빛을 탕감해주지 않았다. 정명호, 누나 돈 언제 갚을 거니? 누님, 피와 돈을 저울에 올리면 어느 쪽이 무게가 더 나갈까요? 돈!